이번 영상에선 애플이 이야기해주지 않는 2020년 아이맥, 그 중에서도 기본형의 비밀을 제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이맥 기본형과 최고급형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둘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이것저것 테스트하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만 먼저 떼어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이 2020년 아이맥 영상으로 세 번째인데,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기본형 사면 폭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일이 있었죠. 그 첫 번째 이유로 기본형은 저장 장치가 SSD 256GB이고 이걸 더 큰 용량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아예 없다는 점. 두 번째 이유는 예전에는 가장 싼 기본형 사서 쓰다가 보존기간 끝난 뒤 SSD를 따로 추가하는 방법이 나름 고수들 사이의 비법이었는데 이젠 그 방법이 안 통한다는 것. 세 번째는 용량 부족의 목마름을 외장 SSD 등으로 근근히 버텨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느니 그냥 25만원 더 내고 고급형을 고르면 조금이라도 더 빠른 CPU도 챙기고 SSD 용량도 2배로 늘어나니까 좋지 않겠냐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이번 신형 아이맥에 달린 SSD는 예사 물건이 아닌 역대급 속도라고 애플이 자랑하는데 이런 고성능 SSD는 따로 살 때도 엄청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급형까지는 아니어도 고급형을 고르는 게 낫다고 추천해 드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기본형 사면 폭망한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결론부터 보시죠. 블랙매직의 디스크 스피드 테스트입니다. 최대 읽기 쓰기 속도와 함께 어느 정도의 영상 편집이 가능한지 보여줍니다. 이 회사가 영상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다루는 곳이어서 그렇겠죠. 왼쪽이 기본형, 오른쪽이 최고급형인데 어떤가요? 속도 차이가 심상치 않죠. 기본형 쓰기 속도는 5회 측정 평균값이 쓰기 속도 초당 1019MB, 읽기 속도는 초당 1454MB입니다. 이건 최고급형의 쓰기 속도인 초당 2337MB와 비교하면 44% 수준이고 읽기 속도 또한 초당 2336MB에 62%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꽤 실망스러운데요. 테스트 프로그램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테크틀 프로 13을 이용해 속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형이 우측 하단, 최고급형이 좌측 상단입니다. 테스트 용량을 1GB, 2GB, 3GB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모두 진행했고 각각 3번씩 반복하도록 설정했습니다. 테스트한 결과값을 평균 냈더니 이번에도 기본형은 최고급형에 비해 쓰기 속도는 27%, 읽기 속도는 66%에 그쳤습니다. 읽기 쓰기 속도를 그냥 퉁 쳐서 평균 내면 최고급형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47%이네요. 최고급형은 더 좋은 CPU를 얹은 녀석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CPU는 컴퓨터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성능을 좌우하니까 분명 영향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CPU 차이만으로 SSD 속도가 이렇게 2배 가까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벤치마크 프로그램 숫자로는 느낌이 별로 오지 않으시죠? 기본형, 최고급형 SSD가 각각 얼마나 빠른지 파일 복사 테스트를 해볼까요? SSD 속도를 테스트하려면 파일을 복사해올 대상이나 파일을 복사할 대상이 아이맥 SSD보다 빨라야 합니다. SSD 속도를 알아보겠다면서 하드디스크나 SSD에 파일을 복사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속도를 알 수 없습니다. 쉬운 예로 1초에 공을 10개씩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받는 쪽이 1초에 5개라면 전달할 수 있는 공의 수는 5개밖에 안 되겠죠. 대신 1초에 공을 20개씩 받아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는 10개를 모두 다 받아내니까 전달할 수 있는 공은 10개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아이맥 내부에 달린 SSD보다 빠른 저장 장치를 어디서 구하느냐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저는 아이맥에 꽂혀 있는 메모리로 램 디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CPU 동작 하나를 1초로 가정했을 때 메모리는 4분, NVMe SSD가 17시간이라 알려드렸죠. 메모리로 만든 램 디스크는 SSD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속도를 갖게 됩니다. 한번 보는 게 이해가 빠르겠네요. 폴더 7개, 파일 99개, 총 용량 11.7GB를 아이맥 SSD에서 램 디스크로 옮기겠습니다. 자, 램 디스크의 가공할 속도를 구경하시죠. 네, 끝났습니다. 아, 이거 빨리 감기 한 거 아닙니다. 11.7GB를 옮기는데 3.7초 걸렸네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걸로 SSD의 최대 읽기 속도도 엿볼 수 있겠죠? 이번이 본 게임이겠네요.
램 디스크에서 iMac SSD로 다시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걸로는 SSD의 최대 쓰기 속도를 살필 수 있는데요. 최고급형은 작업이 끝났고 기본형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는지 잠시 기다려 볼까요? 기본형은 용량만 좀 작을 줄 알았는데 속도 차이도 이렇게 많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최고급형이 파일 복사를 끝내고 난 뒤 기본형은 16초가 더 걸리네요. 이번에는 데이터 읽고 쓰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파일 압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롤링스톤즈의 음반 7개이고 파일 98개, 총 용량은 5.85GB입니다. 기본형은 코어 6개, 최고급형은 코어 8개인데 하이퍼 스레딩으로 작동해 코어가 각각 12개, 16개로 뜨네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파일 압축은 CPU 성능도 전체 속도에 영향을 끼칠 테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데이터를 읽고 쓰느냐 이거겠죠. 최고급형이 압축을 완료한 뒤에도 기본형은 10.3초가 더 걸렸습니다. 이런 속도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아무래도 기본형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대를 동시에 놓고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죠. 이거 아는 사람들은 아는 공공연한 뒷이야기인데 iMac뿐 아니라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도 비슷합니다. 애플이 제시하는 SSD 옵션 중 가장 아랫 단계를 고르면 속도가 많이 느려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 왜 그러는데? 네, 알려드릴게요. SSD에는 낸드 플래시라 부르는 반도체가 들어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럼 낸드는요? 낸드는 not and를 줄인 말인데요. 메모리 칩을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낸드형과 노어형으로 나뉘는데 낸드형은 제조 단가가 싸고 용량이 큽니다. 노어형은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SSD는 낸드 여러 개를 레이드 0 형태로 묶은 뒤 모든 낸드를 동시에 읽고 쓰는 방법으로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레이드 0은 또 뭐냐?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이렇게 똑같이 작동하는 건 아니라는 점. 낸드가 2개 있다고 가정했을 때 1MB짜리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128KB씩 쪼개서 양쪽에 128KB를 동시에 저장합니다. 그럼 한 번에 256KB를 넣을 수 있겠죠? 이걸 4번 반복하면 1MB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만약 낸드가 4개라면요. 120KB씩 4곳으로 쪼개서 보냅니다. 그럼 한 번에 512KB를 저장하겠네요. 네, 2배 빨라집니다. 낸드가 8개라면 4배 빨라지고요. 이런 식으로 속도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SSD의 특징인데요. 그렇다고 100배, 1000배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 컨트롤러가 허용하는 최대 데이터 처리 속도까지 쭉쭉쭉 증가하죠. 쉽게 이야기해서 친구랑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그 새끼가 양손에 포크를 하나씩 들고 2개씩 입에 쳐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손을 움직이는 속도가 나와 같다면 나보다 2배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아우, 생각만 해도 열받는다. 다른 거로 예를 들걸. 그러니까 전체 용량이 큰 SSD는 더 많은 낸드를 품고 있겠죠. 용량이 작은 것보다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요즘에 와서야 256GB가 별로 커 보이지 않는 것이지 이것도 꽤 고용량이거든요. 이걸로도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성능 차이가 나도록 한 건 애플 역시 돈 문제겠죠. 에이, 이건 애플이 잘못했네요. 팀쿡 형님의 마진 추구에 대한 무한 열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애플 걸 안 사? 에이, 우리가 또 그럴 순 없잖아요. 애플 주식을 사서 주주의 마음으로 애플을 보세요. 애플이 더 돈을 밝힐수록 뿌듯해지는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아이맥은 기본형 사면 폭망한다 이야기했던 이유를 이제 납득하시겠죠? 아니, 제가 더 비싼 거 사라고 권유했다고 애플이 저에게 뭐라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야, 어디서 약을 팔아? 그렇다고 해서 기본 SSD가 느린 건 아니잖아. 최고급형이 더 빠를 뿐인 거지. 둘 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후다닥 처리할 거라고. 25만원 아껴서 외장 SD 살 거라니까. 그쪽이 용량도 더 크고 iMac은 들고 다니는 물건도 아니잖아. 외장 SSD가 어디가 어때서, 안 그래? 라고 따지는 분 분명 계실 것 같군요. 오호, 제약을 끝까지 안 사시겠다? 그럼 마지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돌발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다음 중 속도가 가장 빠른 USB 규격은 무엇일까요? 1번 USB 3.0, 2번 USB 3.1 1세대, 3번 USB 3.2 1세대. 뭐 이름만 딱 봐도 USB 3.2 1세대가 제일 빠르겠네. 아무리 봐도 3번 같은데 3번이라고 답하기 싫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네, 역시 눈치는 백단이시군요. 그 느낌 그대로. 3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2번? 아니요? 그럼 설마 1번? 땡.
정답은 모두 같다입니다. 3.0보다 3.1, 그보다는 3.2가 빠를 것 같지만 사실 이 셋은 동일한 거예요. 이름이 2번 바뀌었거든요. 전송 속도는 모두 1초에 5GB죠. 어여쁜 우리 2020년 아이맥은 USB 3.2 2세대입니다. 애플 홈페이지엔 USB 3.1 2세대로 표기되어 있던데 제가 이야기 드렸죠? 같은 겁니다. 이건 전송 속도가 초당 10GB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분은 알아서 마음에 드는 SSD 고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컴퓨터 배경 지식이 있는 분이면 이상한 거 고를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 그렇다면 자, 따라오시죠. 메모리 살 때처럼 다 나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외장 SSD를 고르세요. 용량은 1TB면 괜찮겠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USB 3.1을 선택하세요. 3.2도 같은 거라며 이왕이면 숫자 높은 거 고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런데요, 다나와가 이야기하는 3.2는 USB 3.2 2세대 2배속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표기한 거겠죠? 설마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겠어요? 인기 순위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1위 샌디스크 익스트림 포터블 SSD 260S. 우와, 이름 길다. 속도가 1초에 최대 500MB네요. 이건 느린 놈이라 불합격. 2위 삼성전자 포터블 SSD T7 터치. 이건 1초에 최대 1050MB네요. 속도는 합격. 그런데 뜬금없이 터치. 지문인식은 왜 붙여놓은 거죠? 설마 쓸 때마다 잠금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보류. 3위 시게이트 바라쿠다 패스트 SSD. 요놈도 속도 때문에 불합격. 4위 삼성전자 포터블 SSD T5. 이 녀석도 속도가 느려서 패스. 5위 삼성전자 포터블 SSD T7. 드디어 찾았네요. 속도도 1초에 최대 1050MB고 지문인식 같은 별로 안 쓰는 기능도 빠졌고 값은 지문인식이 달린 T7 터치보다 28,900원이 싸네요. 속도가 느린 T5보다는 36,200원이 비싸지만 안 그래도 외장 SSD는 아이맥에 달려있는 것보다 느릴 텐데 이 정도는 감수하자고요. 이렇게 해서 고급형 아이맥을 고른 것보다 39,000원 절약했고 SSD 용량은 740GB를 더 챙겼습니다. 제 추천은 여전히 고급형 이상의 아이맥이라는 것은 변함없지만 이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난 영상에서 X5라는 것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제일 빠르다며? 네, 맞습니다. 기억력 최고시네요. 짜자잔, 바로 이거죠. 마그네슘 합금으로 만든 멋진 녀석. 아, 갖고 싶다. 이건 아이맥의 썬더볼트 3에 꽂는 고성능 SSD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돈 덜 쓰자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었나요? 그냥 안 본 걸로 하시죠. T7을 추천하긴 했는데 제가 실제로 갖고 있지는 않아서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네요. 혹시 누가 갖고 계시면 빌려주세요. 속도 측정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로직 프로 X 쓰실 줄 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기본형과 최고급형의 로직 프로 X 속도를 비교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걸 써본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에게 이런 걸 해보라고 숙제를 내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기본형이냐 고급형이냐 최고급형이냐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분명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으며 기본형과 최고급형의 성능 비교는 또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딱 기다리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깡총 깡총.